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상나무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놨는데요. 좀 비가 와서 물이 좀 젖었습니다. 잎뽑기는 대강 해놨고요. 순따기 작업은 안 했습니다. 이제 가지 정리도 해야 합니다. 가지를 이걸 다 두는 게 아니고 좀 솎아내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기 위한 나무는 이 많은 가지를 그냥 다 두고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소장하실 나무는 이렇게 많은 가지를 다 남겨두게 되면은 1년 후에 가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자르기 작업을 하죠. 그럼 그 하나의 순에서 5, 6, 여러 개씩의 이렇게 순이 또 빠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가지가 많아서. 그래서 앙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을 솎아내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무라는 게 어떻게 하건 관계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은 더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바짝 오늘은 대고 요 잎사귀를 집중적으로 비춰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지 소금을 해야 되겠죠. 이게 전체를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지를 솎아내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늘 그전에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막상 여러분들이 해보시려면 또 좀 혼동스럽죠. 어떤 걸 잘라야 할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 몸통이 있죠. 원줄기가 있고 이제 격가지가 있습니다. 격가지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격가지. 이 가운데 중심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는 사방으로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격가지는 이제 좀 나무를 솎아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격가지가 하나의 줄기가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3개 이상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요건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3개가 안 되니까 이제 3개 이하가 되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4개나 5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하나로 잡고 또 요걸 하나로 하고 요렇게 3개를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잘라 버려야 되죠. 또 요것도 잘라야 이제 3개가 남지요. 그러면은 큰 가지에서 격가지가 또 다시 갈라진 가지가 하나, 둘, 3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가 됐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 가지에서 또 3개만 남깁니다. 요건 3개가 돼 있죠. 요렇게 해서 요걸 철사를 이제 다 감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3개가 돼야 되겠죠. 여기도 3개가 맞습니다. 3개가 맞는데 요거 3개가 너무 가깝죠. 그래서 가운데를 하나 빼겠습니다. 3개 다 둬도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하나 빼고요. 2개는 괜찮습니다. 하나도 괜찮고. 여기는 3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그렇게 해서 3가지에서 3개씩이 남으면 결국 눈은 9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개를 남겼기 때문에 8개밖에 안 되죠.
예,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대강 그 될 겁니다. 요게 4개의 가지가 되게 되면은 하나가 둘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 옆으로 펴줘야 되는데 4개면 서로 겹치게 되죠. 그래서 3개 이상은 안 둡니다. 이 방법을 관상수를 전지할 때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볼까요? 요것도 몇 개입니까? 이 전체 줄기 하나에서 하나, 둘, 셋, 4가지가 나와 있죠. 그럼 일단 한 가지는 없앱니다. 요거 하나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걸 잘라 버려야죠. 2개가 겹치는 걸. 그럼 요 각자가 이제 3개가 됐죠. 요게 3개고, 여기는 역시 또 2개네요. 이렇게 2개 남기고, 여기는 몇 개입니까? 많지요, 숫자가? 그럼 3개만 남기고 다 자르겠습니다. 하나, 요 가운데 걸 빼고요. 이렇게 해서 3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3, 3을 적용하시면은 이게 관상수가 됐건 분재가 됐건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눈은 9개집니다. 여기도 2개라 8개가 됐네요. 이렇게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지는 큰데 격가지는 없죠. 주관 가지에서 뻗어나온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3개만 남깁니다. 3개 큰 걸 잘라주게 되죠. 이 주관 몸에서 자꾸만 이게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긴 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하나, 둘, 셋, 4개가 남아 있죠. 그 어떤 거를 이 4개 중에서 5개네요. 어떤 걸 잘라 줄까요? 그럼 이것도 긴 걸 잘라 줍니다. 멀리 가는 거. 이러면 4개 남았는데 여기서 또 하나를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순을 또 따버려야 되죠. 요 단엽을 이렇게 이제 할 때가 되었으니까 따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없이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없이 나오죠. 그 이제 그걸 줘서 이 잎이 이 몸속으로 좀 당겨줘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그걸 준다든가 해서 가까이 당겨줘야 되겠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 뻗어나온 가지에서 그냥 3개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3개만 남겨도 충분하죠. 이렇게 3가지. 그러면은 정리가 거의 됐죠. 그러면 이 가지가 또 남았습니다. 이 가지도 이 큰 줄기, 큰 몸에서 격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 둘, 3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일단 다 잘라야죠. 이렇게 하나, 둘, 3가지가 남았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어떤 걸 이제 잘라야 될까요? 예, 적당히 자르면 되겠죠. 가운데 거를 빼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씩만 둬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만. 예,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세 가지죠. 한 뻗어나온 가지에서 하나, 둘, 세 개. 그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또 세 개씩만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밖에 아니죠. 이렇게 두 가지는 괜찮습니다. 한 가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네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생각에 따라 5개를 둘 수도 있고 뭐 6개를 더도 되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할 땐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만 남겨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만 남기겠습니다. 이제 이 상층 부위가 되겠죠. 이 위에 거는. 위에는 이제 무질서하게 많이 있어도 머리 부분이니까 괜찮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는 이렇게 요걸 한 가지로 보고 여기에서 세 개 남았죠. 예, 이렇게 세 개씩만 남기면 대충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다 됐네요. 여기까지는요. 요 상층 부위는 이제 철사를 감아가면서 자르게 되면 또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철사를 좀 감아 보겠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길게 철사를 뽑아 가지고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5.5mm 철사입니다. 막상 이렇게 해보시려면은 망설여지죠. 아, 이걸 과연 잘라도 되나 하고 이렇게 뭐 확실하게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4.5mm가 되겠고요. 조금 작은 걸로 감습니다. 그래, 철사 주문하실 때는 1.5mm서부터 다 있어야 됩니다. 1.5mm서부터 한 5.5mm나 6mm까지는 있어야
하나의 나무를 감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무 한 개를 감아도 그렇죠. 한 10가지 정도의 나무가 철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찍도록. 굵은 철사는 이제 많이 감아졌습니다. 이제 작은 철사를 이제 감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철사가 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은 철사가. 이건 작년에 1년 전에도 단엽을 한번 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장가지가 많습니다. 장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눈 따는 작업도 안 했죠. 이게 눈도 다 따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다 말고 이 눈 따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따야 되죠. 철사 감아 놓고 따게 되면 더 불편합니다. 지금 아예 이렇게 시간 안 걸리니까 이건 이렇게 따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최대한 묵은 잎에 바짝 닿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너무 바짝 잘라야 하는지 조금만 띄워서 목질 부분까지 내려가지 않고 잘라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바짝 끊습니다. 목질 부위까지 잘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묵은 있는 데까지 잘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묵은 잎이 남아 있게끔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죠. 잠깐 자릅니다. 이건. 철사 감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계속 카메라를 켜놓지 못하고 잠시 껐다 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작은 철사 감는 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리고 하루에 몇 개 못 만들겠죠. 이런 거. 하루에 혼자 10개 못 감습니다. 10개 또 감아서 지금 뭡니까 또 분갈이 해야지요. 분갈이 작업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나무는 주로 이제 인사이동 때 1년에 2차례 인사이동이 있죠.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고 각 기업들 인사이동이 8월 달에 이제 많이 인사이동 때문에 판매가 되고 1, 2월 달에 이제 판매가 되고 그런데 이게 몇 개 만들지 못하니까 그 충분히 판매되는 걸 다 만들어 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게 저희가 많이 판매하는 게 아니고 소재로 주로 많이 판매합니다. 이제 만들어 파실 분들도 사가고 일반인들도 사가지고 가고 소재로는 좀 팔지만 만들어서 파는 건 1년에 평균 하루에 10개 꼴도 못 만들어 팝니다. 소재로 파는 양이 많고 이 완성품 만들어서 팔기는 참 어렵습니다. 도자기분에 심어서 이끼도 올리고 그 작업 과정이 이거 만드는 거 못지않게 둥가리도 힘이 듭니다. 많이 힘이 들어서 공급되는 그 양을 충분히 만들어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린 소나무를 많이 이제 주로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건 만드는데 시간도 빠르고 또 소비도 다량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소품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장사가 이게 판매가 제일 상품화가 안 될 시기입니다. 지금 이제 눈 따기 작업 다 하고 눈을 다 따니까 정말로 모양 없죠. 그러니까 판매가 그만큼 안 됩니다. 지금 판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소나무는 주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시기가 겨울입니다. 겨울에 김장철 지나고 이제 그때서부터 판매되면은 겨울에 이게 거의 1년 총 그 출하되는 그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 겨울에 판매가 되고 이 하절기에는 좀 덜 됩니다. 6월, 7월, 5월, 6월, 7월 달은 상품이 거의 안 되는 거고 이제 8월 달만 돼도 조금씩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 이제 추석 지나서부터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때는 새순이 다 깨끗하게 올라오고 나무가 예뻐질 때죠. 철사가 잘 못 감아서네. 어디가 안 감아졌나요? 여기가 안 감아졌네.
오늘은 모처럼 비도 오고 그래서 모처럼 쉬기로 한 날입니다. 저희 오늘 이것만 만들고 오늘 저도 쉬는 날이고요. 아침에 일하는 여자분들이 나왔는데 돌려보냈습니다. 밭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밭에서 일이 안 됩니다. 비가 와서.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제 다음날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일체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일같이 하네요. 이마저도 안 해야 쉬는 건데. 밭에 있는 거 순따기 작업은 이제 6월 하순에 하고 또 7월 초에 순따기 작업하는 게 있는데 그 7월 초순까지는 바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은 탐석 가기로 또 약속을 해서 탐석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탐석 가서 또 돌밭 구경 또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는데요. 먼저 번에 봉화에 가서 찍은 걸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 주셔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나무 이거 만드는 것만큼 시청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소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역시 그 수석도 좋아하시나 봅니다. 좋은 수석은 내가 발견 못하고 못 보여드렸지만 시원한 그 강바닥 넓은 그 자갈밭 그런 거 보면은 확 시원하죠. 그래 월요일날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위에 또 안 감아졌나요? 아, 여기도 다 안 감아졌군요. 예,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요거 조금 감고 이제 수영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시간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창작을 하셔야죠. 남 흉내만 내실 게 아니고 나 나름대로 어떠한 걸 생각을 잘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영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이런 기구를 못 구하시면은
꽁치 벤치라고 하나, 뭐 뾰족한 그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 쓰는 그 집게도 좋습니다. 그런 걸 사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나무 덜 상하고요. 수영을 예쁘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관리 잘 하셔서 나무 색깔도 싱싱하게 깨끗하게 잘 크면은 다 이쁩니다. 새순 깨끗하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쁘니까 수영에 잡는 것보다는 물 주는 관리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첫째는 건강이 제일 좋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부러져도 안 죽습니다. 한쪽 껍질 붙어 있으면. 그 이제 한쪽 껍질이 붙어 있으면 충분히 사니까 그 송진이 나와서 상처를 보호를 하지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그 이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수분이 공급되게끔 그 상처 부위에 뭘 대주고 또 끝에 비닐로 싸서 항상 그 수분이 공급되게끔 해주시면은 절대로 안 죽을 겁니다. 껍질 반 잘리고 반 붙어 있으면 잘 삽니다. 딱 부러지면은 이제 되돌려 원위치 시켜서 껍질끼리 대충 또 닿게끔 그렇게 해주면은 안 죽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이 뽑기서부터 순 따기 작업까지 이 철사 감아서 만드는 작업까지 오늘은 해보네요. 부러질 것 같습니다. 저쪽이가. 딱 소리가 나서 부러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걸 부러졌다고 잘라 버리실 필요 없고요. 도로 껍질끼리 맞닿게 잘 해서 주시면 안 죽습니다. 딱 소리가 나는 건 나무의 쏙대가 부러지는 소리죠. 그러면서 껍질 한쪽이 잘라질 건데 그 껍질을 또 가까이 붙여주시고, 나무 쏙대는 얘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겁니다. 자기 몸만 지탱할 뿐이지. 잘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이게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틀립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도 틀리고요. 항상 잘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가격대가 더 싸게 판매되는 건 또 아닙니다. 덩치만, 크기만, 사이즈가 비슷하면은 조금 이쁘든 조금 덜 이쁘든 거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면은 지금 한 개씩 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즈 얼마 하면은 그냥 싹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량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만 보면은 또 모양이 틀려지고요.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라 예쁘게는 못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 만들죠.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잘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도 하는 방법은 비슷하지요. 철사 감고 눈 따고 하는 거, 이제 이렇게 만들더라 하는 것만 아시면 되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